이제 우리 280페이지 포트폴리오. 자, 일단 저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35페이지. 자, 일단 요거 네 번째 있는 요 내용 요거 할 거예요. 여러 개의 투자 대상이 있으면 최선의 투자단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떤 집을 사고 상가 건물을 살 때 분명히 딱 한 개의 건물만 보지 않고 여러 개의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법률과 그런 기준을 이미 하자가 없다는 가정을 두면요. 투자에서 현재 내가 A 건물과 B 건물이 있으면 어떤 건물을 살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먼저 판단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 그러면 기대 수익을 어떻게 구할래 하는 거예요. 이건 꽤 시험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학원이 호황일 때, 평소와 같을 때, 불황일 때 보면 예상되는 수익은 달라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일 먼저 각각에 있는 호황과 등등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합니다. 해보니까 호황일 때 12%, 그 다음에 불황일 때 10%고, 평소 10%고, 불황일 때 8%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요걸 통해서 평소, 즉, 보편적인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라. 항목이 3개니까 12%, 10%, 8%에서 평균 10. 이건 아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곧 이게 산술평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에서 산술평균이라는 용어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자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 말이 맞으면 이겁니다. 아니 원주시가 보니까 경기가 호황과 평소와 불황이 똑같이 3분의 1씩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원주시가 앞으로 경기 좋을까 나쁠까 대충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확률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잘 될 수 있는 게 60%, 평소와 같은 게 30%, 불황이 10% 정도 나올 거라 예상되면요. 이렇게 확률을 구해서 다 곱해준다고. 하면 이 값이 뭐 있습니까? 7.2%, 얘가 3%, 얘가 0.8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건 11%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기대수를 구하게 돼 있어, 항상. 그래서 항상 기대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평균인데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기대수를 구해보니까 A는 10%, B는 12% 정도 나왔다 하죠. 자, 일단 이거부터 할 건데 문제 갑니다. 자, 문제에서 50번, 54, 55, 56번입니다. 아마 거의 다 앞으로 시험 나면 대부분 6번 같은 형태가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56번이. 그래서 일단 54번부터 먼저 시작하자고요. 자,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사항별 확률에 해당되는 상품의 경제 사항별 추정된 수익을 곱한다. 이거 보세요. 기대 수익 11%지. 요거는 각 경제 사항별 확률에 나오는 수익률을 곱해서 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그 말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가보죠. 55번. 예,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요 포맷 똑같은 거죠? 그죠? 요 포맷. 그래서 앞으로 있죠. 확률 나오는 순간 이게 먼지 관계에서 무조건 다 곱해줘. 무조건. 어디든지 모든 것이 그냥 확률이 나오면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성립되게 돼 있어요. 자, 가보자고요. 비관적이 수익률 4%죠. 확률 20% 아닙니까? 곱해주면 0.8. 그 다음에 정상인 수익률 8%인데 60% 확률이 있죠? 곱해주면 4.8. 그 다음에 낙관적이 13%에다가 20% 곱해주죠? 2.6. 더하면 8.2. 7점입니까? 7점이? 오케이. 8점 맞죠? 자, 그 다음에 실제는 밑에 56번을 구하는데, 자, 56번은 중요한 건요. 자,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오면
A와 B에 있는 각각 있는 기대 수익을 따로 먼저 구하셔요. A와 B에. 자, A 갑니다. A는 현재 보니까 불황일 때 기대 수익이 20%죠. 여기 발생될 확률이 40%고 호황일 때 기대 수익이 70%입니다. 여기에 발생될 확률 60% 아닙니까? 그래서 요 값이 8이고 이게 뭐 있습니까? 42니까 이게 50% 되겠네. 자, 그다음 B도 네, 비관적일 때 10%인데 여기 발생될 확률이 40%고요. 그 다음에 호황일 때 보니까 30% 기대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있습니까? 60이 되어진대. 그래서 얘는 4고 요건 18%죠? 그래서 22%가 되어진답니다. 요걸 먼저 구하셔야 돼. 각각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문을 보니까 설명되어진 게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할 때 A한테 자금을 50, B한테 50 나이지 이 갈로 속에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각각마다 뭐 있습니까? 자금을 50대 50.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값은 25%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11%니까 합치면 36%.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지문이 부동산이 3개, 4개는 마찬가지야. 똑같이 같이 하시면 돼.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건 나올 확률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하셔야 돼, 이 문제는. 자, 그러면요. 자, 아까 제가 보니까, 했던 거 했을 때 11% 나왔죠? 앞에 했던 기대 수익이. 네? 호황과 불황했을 때. 요 수익은 예상되는 수익입니까? 실제 나는 수익입니까? 예상되는 수익이죠? 자, 다시 이걸 한 목적 이거예요. 이거 볼래요? 우리 항상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요 기대 수익만 가지고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A가 부동산이고 B가 주식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이 높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했듯이 11%는 기대 수익,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제 수익은 11%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얘보다 분명히 더 적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 차이가 뭐라고? 위험이지. 위험. 항상 위험은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통해 구합니다. 구하는데, 자, 잠시 이걸 봤으면 어디 보는가 하면, 우리 강의 노트, 자, 35페이지. 맨 위에 갈로 1번, 강의 노트 35페이지. 자, 갈로 1번 갑니다. 거기 보니까 박사의 호황과 불황과 평소에 있는 수익이 나와 있고, 확률 나와 있죠. 그래서 우측에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 구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험은 표준 편차 분산을 통해서 하는데 밑에 그 계산 문제 있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기대 수익률만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표준 편차 분산에 있는 값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험을 구한답니다. 해보니까 여기 볼래 이제 자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A 부동산과 B에 있는 위험이 A는 현재 4%고 B는 현재 2%가 되어진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보니까요. 올 같은 경우 뭐가 있는가 하면요. A와 B가 있는데 각각 있는 투자 대상은 기대 수익은 10%, 12%인데 이게 보니까 위험이란 게 A는 현재 2%고 B는 4%가 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투자 대상 선택할 것인가 봐보죠. 자, 가만 수익은 당연히 높은 거 잡겠죠. 위험은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B를 선택할 수 있죠. 자신 있게. 근데 올 같은 경우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B인데 위험적인 측면은 이건 어떻게 선택하려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만 매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 방식이라고. 자, 가보자고 이제. 그래서 네 번째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원래 총 세 가지 방식인 우리 중개사 과목에서는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말씀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그게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같은 말이 뭐냐? 분산 투자. 요겁니다. 자, 그럼 평균이 뭐냐? 우리 아까 기대 수익은 뭐라고 한다고? 가중? 요게 기대 수익. 위험은 뭐를 통해 측정합니까?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분산이 곧 위험. 이 말은 수익과 기대 수익과 위험을 통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말뜻이 뭐냐? 평균 분산 원리는 항상 수익은 높고 위험이 낮은 한 곳에, 무조건 딱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평균 분산 원리예요. 얘는 무조건 A, B만 B 투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반대로 포트폴리오는 뭐냐? 자금을 뭐요?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 두 개를 통해서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 한번 해보자고요. 값 같은 경우는 수익은 B, 위험도 B 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B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딱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평균 분산을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만약에 잠시 이렇게 되면 뭐 선택합니까? 위험은 같으면, 그죠? 선택할 수 있지. 평균 분산을 따라서. 다시, 이런 경우는요, 이런 걸 보통 시험 내거든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게 평균 분산 원리입니다. 그런 이제 기본 개념 좀 아시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얼 같은 게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B를 할 건데 위험적인 측면 A를 하다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는 무조건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것만 선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선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의 분산법의 오류다. 오류.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 곧 이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상은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강의 노트 35페이지 밑에 갈로 2번 박스에 있죠, 그죠?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수익적인 측면은 B하지 16%인 거죠? 위험적인 측면도 뭐 선택합니까? 낮은 뭐요? B지. 따라 우측이고 동그라미 1번 설명되어 있죠? 평균 분산 원리에서는 결국은 B가 A보다 선호되겠지. 그죠?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의 문제거든요. 수익적인 측면 높은 B를 하겠지만 위험적인 측면 낮은 A 하겠지. 그래서 우측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 즉 오류다, 오류. 해결책이 뭐 있냐? 네 연문의 포트폴리오. 요거까지 마시면 안 돼, 지금은. 자, 일단 요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사실상은 중요한 게 누가 제일 중요하냐? 요게 제일 중요해,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는데 이 내용은 다를 보지 말고 딱 두 개만 정리하세요. 다른 건 아예 뭐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왜 하느냐? 목적.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은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위험을 갖다가 제거 또는 뭐 있습니까? 감소하기 위해서도 분산 투자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 더 낮은 위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할 게 이미 공부했던 분들은 요 그림을 우리 35페이지 밑에 우측에 좌측에 빈 공간이 있죠? 자, 요걸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 보세요. 설명 먼저 듣고요. 우리 위험은 총위험. 자, 원래 총위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보니까 투자 대상, 여기 투자 대상 수입니다. 대상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이 많은 쪽이에요. 이쪽 위험이 높은 쪽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우리 분산 투자 대상 수가 많을수록 위험 제거량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 투자 대상 1개, 2개, 3개 가면 점점점 위험이 훨씬 더 많이 제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0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 공간 넘어서면 더 이상 위험이 제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요거 2개를 좀 구분하면요. 여기 있는 요까지는 위험 제거할 수 있지. 그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여기에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반대로 보니까 밑에 있는 요거는 절대 제거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 뭐라 하냐? 체계적 위험. 이렇게 이제 2개를 먼저 구분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과거에 보니 시험 나오면 이 말 뜨는 순간 얘가 거의 90% 다 정답을 잡아있어. 그만큼의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간 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모르면 찍는데 할 때 여기 찍어야 돼. 이 답이 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 자 번역해보죠. 이제 하는데 그대로 번역합니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해서 내가 손해본 거야. 역으로 말하면 뭐 있어? 분석만 잘하면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있는 위험이다. 근데 밑에 있는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 위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요거 설명 좀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요 예를 먼저 설명하고 자, 예를 보니까 항상 비체계는 반드시 제목에서 뭐 들어간 거면 이 말 들어야 됩니다. 개별이란 말 들으면 무조건 이건 좀 비체계야. 뭐 개별 부동산, 개별 투자에서 이 말 나오죠. 나는 순간 좀 비체계입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체계는 시장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시장에서 뭐 약이 되는 거, 뭐 시장에서 어떤 말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체계적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보자. 이런 겁니다. 현재 이 동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건물만 그만큼 손해보고 옆에 건물 손해 안 봅니까? 둘러 손해보는 거지. 그런 게 뭐냐. 시장에서 야기적 위험 때문에 절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곧 그게 체계야. 근데 자, 비체계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과 옆에 건물이 있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살 것인가 가보니까 우리 학원 건물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지만 옆에 건물은 완전 부실 공세야. 분석만 하면 피할 수 있지. 그리고 그와 같이 각각 있는 개별 물건이 갖고 있는 곧 이게 비체계.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보니까 중요한 거는 과연 얘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죠, 이걸. 그죠? 왜? 분석만 잘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 있냐? 곧 그게 포트폴리오. 근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세요. 불가능. 자, 이거는 무조건 처음 한 번은 무조건 이거 기억하셔야 돼. 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다시요. 지금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뭐만?
그래서 항상 나오던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한다. 이 말 쓰는 순간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미 한 분들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말까지 기억하실 것. 이미 한 분들은. 자, 여기 그냥 끌고 갈 겁니다. 자, 이 말은 투자 대상 수가 많을수록. 자, 많으면 이걸 두 개로 분리할 겁니다. 첫 번째, 위험 제거 양은요. 예? 제거는 많아지겠지. 그죠? 자, 그러면 위험 제거는 가능한데, 요때 보니까 이걸 같이 묶어보세요. 자, 따라서 투자 대상 수가 많으면 총 위험은 감소합니까? 해요. 많으면 전체 위험 감소하지? 자, 감소한다.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합니까? 위험도 감소하지. 근데 체계적 위험은 감소합니까? 요 그림을 가지고 하시라고. 대상수가 많아지니까 전체 위험도 감소하지만 여기 있는 요 위험이 비체계지. 얘는 감소할 수 있지만 체계 위험 절대 감소 못해. 자, 일단 요 내용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 투자 대상수가 많으면 요거 묻습니다. 많으면 왜 통계상 위험 제거가 많을 것인가? 요 이유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네, 자, 두 번째. 상관계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있어요. 어떤 경우 있는가 하면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물건 팔고 있는 장사꾼인데 내일 아침 어떤 물건 팔 것인가 오늘 밤에 물건 짐을 꾸리고 있는데 한여름인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이란 친구, 어리란 친구가 짐을 꾸릴 때 갑은 저기 있는 비옷을 50개, 우산 50개, 장화 50개를 꾸렸습니다. 어른 보니까 우산 50개하고 한여름이니까 이 더우니까 선풍기, 즉 선풍기를 50개를 꾸렸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갑월. 응? 아, 이런 것도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갑 같은 행동입니까? 응? 어리지? 그죠? 내일 비가 올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투자 대상이 만약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날씨가 비가 오면 이건 다 팔리겠다, 그죠? 근데 얘는 보니까 선풍기가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날씨가 굉장히 좋으면 이건 전부 다 안 팔리지만은, 응? 얘는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같이 분명히 움직인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서. 이건 반대 방향이거든? 이건 서로 뭐 있습니까? 위험을 서로 이렇게 상쇄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말이 뭐예요? 이 말과 약간 저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상수가 많다 해서 위험을 많이 제거하는 게 약간 어폐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투자 대상을 어떤 상관관계에 따라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고, 더 적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파악해보는 게 뭐냐? 곧 이게 상관계수예요. 자, 일단 상관의 말뜻이 뭐냐? 우리 연관성, 유관성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거요. 땅값하고 분양가는 연관성? 있지. 분필하고 집값의 연관성? 없죠. 그죠? 다시 이제 상관이 뭔지 알겠어? 다시 해볼게. 우리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구분하시는데, 자, 다시. 땅값이 올라가면 아파트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지. 이게 상관계수 플러스야. 자, 아파트 내용 연수가 많아지면 집값은 반대 방향이지. 이런 게 마이너스라고. 자, 이게
여기 있는 여기 플러스 이 마이너스야.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 플러스 1인 게 있고 마이너스 1인 게 있어. 가장 큰 것은 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쭉 있겠지만요. 원래 이게 이제 사실 설명은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물컵의 물 온도가 A란 물컵은 전 물 온도가 30도일 걸 가정합니다. 근데 B에 있는 물컵의 물 온도는 30도, 15도, 0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30도 있다 할게요. 현재 이게 수행률 움직임 생각하고 같은 방향이지. 완전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 보통 상관계에서 플러스 1을 쓴다고. 이건 둘 다 플러스 같은 방향이지. 결국은 플러스인데 반 정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0.5라 취급하자고. 이건 전혀 관계없는 거. 이런 걸 보통 상관계에서 값이 0이다 쓰거든. 쓸 때 빼버리고. 이런 반대 방향이지. 일단 마이너스야. 반 정도 같은 거지. 이런 거 마이너스 0.5. 같은데 반대 방향 마이너스 1. 이래 보통 하자고 했을 때. 자, 그런데요. 이때 물컵에 있는 물을 반반씩 섞는다면은 이게 이제 섞는다 이 말에 분산 투자한다 포트폴리오 이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수익률이 보니까 얘는 얼마의 온도가 반만 섞어서 온도 30이지. 얘는 뭐 있습니까? 22.5도고 요거는 7.5도고 이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위험 제거 양을 보니까요. 위험 제거란 게 뭐냐? 최초 있는 30도 비교해서 요 차이가 있죠. 갭이 있는 만큼 결국 위험이 제거된 것이 그 말에서. 이런 차이 있어? 요 차이 있지? 요 차이 있죠. 그죠? 요걸 비교해서. 얘도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게 위험 제거 양이라고 보시면 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상관계수 다시 이것부터 하면 돼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이런 둘 다 똑같은 값 나 있지. 즉 이게 수익률인데 이렇게 하자고 이제 수익률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산 투자했을 때 위험 제거가 어떻게 될까 봐보자고요. 자, 플러스 이런 수익률이 결국 같이 움직이지. 그죠? 그래서 이건 동일 방향, 같은 방향, 완전 동일 방향입니다. 으로 움직이는 곳 이게 플러스 1이고 그러면 현재 플러스 1일 때 뭐 있습니까? 위험 제거했어? 못한 거지. 그래서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은 보니까 여기 온도가 정반대지. 그러니까 이 말은 수익률이 반대 방향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 그래서 이는 항상 뭐 있습니까? 수익률이 반대 방향 움직인다 아시고요. 이때 보니까 다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위험을 다 제거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완전 제거한다.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건 기억하셔야 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다 합니다. 상관계수 값이 보세요. 플러스인데 플러스 1만 아니면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이거 아셔야 돼. 어쨌든 플러스 1만 아니면 위험 제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훨씬 더 위험을 많이 제거하는 것은 상관계수 값이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지. 자, 이 말은 여기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위험 제거 양이 이 값이 높을수록 제거양은 적지. 그죠? 낮은 게 훨씬 위험 제거양이 더 많다는 거지. 표현 자체가. 요걸 좀 아시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할 건 어쨌든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다예요. 이거 이외에 설명할 게 몇 개 돼 있는데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 항목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자, 이때 한 개만 제가 더 정리하겠습니다. 왜 투자 대상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 묻거든.
첫 번째 말입니다.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의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과 수익의 분포도가 동일하면 상관계수 얼마예요? 같은 방향이지. 플러스 1이지. 위험 제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시험 나오면 요 말만 없으면 다 맞는 거야.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동일하지 않다, 즉 다르기 때문에 또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말 나온다고. 이 말은 상관, 같은 말이야. 상관계수값이 플러스 1이면 위험 제거 못하지. 그죠?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무조건 위험 제거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처음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 내용이. 근데 처음 하는 분 어떻게 하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고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자, 다시 합니다. 분산, 자, 다시 이것부터 할게.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 요거 할 수 있지. 얘는 선택? 그럼 해결책이? 자, 포털을 왜 한다고? 위험 제거 목적이지? 어떤 위험 제거? 비체계 위험인데 어떨 때 많이 제거할 수 있어? 어떨 때?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하는데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많이 제거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다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개념 알고 있으면 여기다 조금 살을 더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체계 위험 제거 목적 보면 그 반대 체계는 뭐냐?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시고, 그죠? 그 다음 것은 뭐 있습니까? 상관계수 보니까 이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뭐고 마이너스는 뭐냐? 이래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지. 처음부터 한 강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 항상 개론감을 공부하셔야 돼. 물론 이거 이외에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35페이지요. 자, 맨 밑에 갈로 3번 포트폴리오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목적. 안정된 결합 행위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 수익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인데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그래서 우측에 뭐 있습니까? 체계, 비체계 설명되어 있죠. 체계는 피할 수 없는 것, 즉 시장이 야기되는 위험인데 이건 제거할 수, 그래 보시고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위험, 즉 개별 부동산에 오는 위험인데 이건 제거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지. 2번만 기억하시고요. 우측에 있는 3번은 이건 시험 나와봐야 정답 관계없는 지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5월 달부터 이제 우리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기출대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풀 건 그때 가서 이건 해결할 거라고.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뭘 보는가 하면 문제 57번부터. 자, 57번.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 동일할 때 표준 편차. 요거 묻는 거죠. 요거. 그죠? 기대 수익 같으면 표준 편차 위험이,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분산 원리라는 거죠. 자, 58번. 포트폴리오 같은 분산 투자입니다. 통해서 어떤 거? 비체계 위험 제거할 목적이죠. 자, 59번 갑니다.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있는데 전자가 피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뭐라고? 체계적 위험이다. 그죠? 비체계. 말 좀 했어요. 비체계적 위험. 60번. 이 지문 딱 뜨죠? 앞에 말 다 버리시라고. 딱 가서 여볼래요? 나오거든. 여보세요. 요 말과 요 말 치더라고, 요 말만. 네? 이런 설명 딱 나오면 개별이 있냐? 시장 이만 하시면 돼. 다른 거 앞에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뒤에 뭐 나와 있어? 시장 나와 있지. 이건 뭐야? 피할 수 없는 거. 체계, 비체계. 체계, 그죠? 체계. 자, 2번 문제 합니다. 앞에 뭐 붙어 있어?
62번. 개별 나 있지. 묻는 순간 비체계. 이건 통제 제거할 수 있죠. 그죠? 예, 포트를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61번. 자, 앞에 인프레딩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쓸모없으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시라고. 뒤에 뭐 나 있어? 체계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불가능하다. 자, 63번 갑니다. 끝에 가보니까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런데 앞에 뭐 있습니까? 수익률 변동이 여기 볼래요, 이제. 자, 수익률 변동 나는 순간 무조건 여기 와야 돼. 이 집안에. 여기 와야 돼. 같으면 플러스지. 그러니까 어떨 때? 낮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낮은 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다른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추세가 다를 때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분산 투자 효과. 분산 투자는 결국 위험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4번요.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이건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보다 작다. 플러스 1이 아니라서지. 아니면 어쨌든 위험 제거할 수 있죠. 그죠?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65번요. 자, 끝에 보니까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완전 제거한다 이 말이지. 어떨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66번요.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 나 있죠? 플러스 1. 위험 제거할 수 있어? 효과 없다. 67번 그냥 넘어갈 건 답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책에 있는 내용 그냥 끝낼게요. 책 보자고요. 자, 책의 280페이지로 흘러갑니다. 280페이지. 예, 거기 중요한 건 컨 2번 포트 이론의 유용성입니다. 자, 유용성에서 거기 2번, 3번, 4번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갈로 2번, 3번, 3번. 2번과 3번 설명할게요. 2번, 3번 보시면서 자, 2번, 3 봤습니까? 자, 이거 볼래요? 2번, 3 요거요. 이럴 때 평균 분산 원리 따라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라고? 어렵다 설명한 게 2번. 해결책 요거 한 게 3번. 자, 4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보니까요, 281페이지 맨 위에 갈로 7번이 있죠. 자, 포트를 구성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요건 보면 안 돼, 이제. 이유. 이거 들어와야 돼. 여기 있는 그거 지금 과거에 시험 나왔던 지문이야. 그럼 앞으로 이 시험 안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 결국 뭐야?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시험 나온다는 문제에서. 여기 이유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가 다르다. 즉,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돼. 오래 하셔야 한다고. 그 다음 281, 282는 보시는데 시간 있는 분은 보세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짜 이 포트 맞거든 이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고직은 알 필요 없다고. 이런 게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 283페이지 큰 4번 체계 반대 비체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갈로 1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체계적 위험은 굵은 것 시장에 약이 되는 위험. 그래서 예, 그 갈로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마지막에 끝에 뭐야? 피할 수 없는 위험 나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비체계란 것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 약이 되는 위험. 그래서 예, 셋째 줄입니까? 맨 앞에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예, 넷째 줄이죠. 넷째 줄을 보니까 끝에 불필요한 비체계 위험은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앞에 보니까 포트를 선택했을 때. 고려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284페이지 큰 5번 상관계수와 포트 효과 있죠. 얘는 갈로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시는데 잠시만요. 요 말 이해되지?
되면 책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될 때 그 내용 보시라고.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284, 85, 86, 87, 88, 90까지.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런 건 나중에 문제풀면 다 해결할 거니까. 자, 일단 오늘 했던 건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테마가 4개 있어요. 자, 잠시 한 1분 정도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지렛대라는 건 반드시 뭐 들어야 돼? 타인 자본. 자, 위험이란 말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달라지는 게 위험인데 이때 보니까 위험 유형은 반드시 제목 속에 답이 있더라. 네? 제목 속에. 처리 방식은 2개 마시면 돼. 보석 예측 방식 수익이 낮은 거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 뭐 있습니까? 위험이 크면 높은 할인율. 그게 키워드고. 기대 수익은 예상되는 수익. 요구 수익은 투자자 바라는 수익인데 주관적 수익이면서 위험이 포함되어 있고 최선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고 투자 가치는 투자자 바라는 가치인데 얘는 주관적 가치면서 최대한의 가치야. 그래서 이때 얘가 더 커야 되지. 이게 더 커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대 수익이 더 크면 균형되면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시장까지 더 크면 나중 규정되기 전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선 투자 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했듯이 기대 수익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계산 문제에서. 그죠? 구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왜 한다고요? 위험 제거. 어떤 위험? 비체계. 어떨 때 훨씬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고려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할게. 자, 오늘 여기까지 봐요. 자, 수고했습니다.